안녕하세요. 최현준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물건을 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농지 한 필지로 6천만 원이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빨리 농업인이 되어야 이런 농지를 취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농지를 통해서 또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으로 월 300만 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유입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지는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가 그랬고, 이 농지에는 거품이 들어가 있을 확률은 많지 않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플러스 1에서 2% 정도씩만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지를 토지경매 시장에서 반값 또는 반값 이하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를 매입을 해놓고 토지는 다 좋은데 파는 게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농지연금이라는 확실한 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을 반값 이하로 매입을 하고 시기가 되면은 농지연금으로 확실하게 팔 수 있다.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는 정말 가장 확실한 노후 준비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거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자본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농지를 싸게 매입을 하느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그 물건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느냐 또는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만 체크가 잘 된다면은 감정가의 그 35% 또는 24% 이하로 떨어진 물건들을 매입할 수가 있다면 자기 자본 없이도 농지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효과가 큰 그런 그 농지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가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들 많습니다. 기본적인 지식들 우리가 알아야 되고 토지 경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인이 농업인이 되는 방법, 용농 경력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경작 협의하는 이 노하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해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이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장에서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농지연금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농지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농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농지를 찾아서 우리가 매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저는 저희 회원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토지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소속되어서 회원으로서 또는 일반 자격으로 토지 클래스를 듣는데 그 수강료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한 480만 원, 470만 원 정도까지 수강료를 내고 수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의 경험을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 그런 수업을 두 번, 세 번 들어봐도 나의 농지를 낙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어떤 챙겨주거나 하면은 같이 해주는 곳은 없고 교육만 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이 농지가 괜찮다고 해도 실제로 입찰을 하러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무책임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회원님과 1대1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상태에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 찾기부터 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토지 분석을 해서
5개에서 10개 정도의 물건에 대해서 찾고 정리해서 브리핑을 드립니다. 그리고 토지 권리 분석 당연히 하고요. 농지증과 관련돼서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작성한 경영계획서를 참고해서 송부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지증과 관련된 교육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24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 다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장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임장에서 봐야 하는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고, 임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이 농지는 괜찮을지 아닐지. 그러면 그 농지에 대해서는 경매 준비를 하고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경매장까지 제가 같이 갑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컨설팅도 하고 경작 협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공유를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까지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낙찰 받을 때까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척척척척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는 좀 시간이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그 회원님들 개인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싶은 농지를 문제없이 부담 없이 가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 분석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정리한 이런 자료들을 물건별로 그 공유를 해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기본적인 토지 정보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은행 감정가도 저는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년간의 공시가의 상승률 역시도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임장의 리포트도 그 중요한 부분 중심으로 제가 제 의견을 보내드립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지 아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작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농농 경력을 쌓아가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농지 위에 불법 시설물 등이 있는지 없는지 역시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차량 출입이 가능한지,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지 이 부분이 해결 안 된다면 농지연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계는 지금 충분히 그 경계가 뚜렷하게 되어 있는지 모호한지 만약에 모호하다면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는 측량을 통해서 경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이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는지 아닌지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작 협의할 때 이 난이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 농사를 잘 짓는 데 필요한 뭐 배수나 그다음에 물 대는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봅니다. 그 다음에 도로 인접 여부, 그 다음에 권리 분석, 등기부 등본을 통한 권리 분석의 문제까지도 다 같이 명확하게 하고요.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어떤 계획이 잡힌 건 없는지 아니면 법률 등에 의해서 토지 이용 계획에 문제가 있는 건 없는지 모든 걸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지증을 또 발급을 받았는지 이 물건은 신청 중인데 발급을 받았는지 농지연금이 가능한지 여부도 농지은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100% 답은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에 하자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는 의견을 주기 때문에 이 정도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농지를 매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평도 제가 제 의견을 드립니다. 공시지가보다 굉장히 낮은 가격적으로 장점이 있는 물건이고 계획관리 지역이고 10년 상승률은 저조하나 2년 후에 농지연금 신청을 생각한다면은 지금의 시세 차익으로 충분히 2년 후까지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로 많은 분들이 그 회원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 없이 신뢰를 갖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면 61세이시고 용농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농지 이양 은퇴 직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 이양 은퇴 직불은
진흥 지역이라든가, 그러니까 반듯반듯한 이런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가입 연령 65세 이상 79세 이하로 한정을 하고 있고 가입 요건이 엄청 까다로운데 10년 이상 농업 경영 중인 농업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시점을 역산해서 과거 10년 동안 빠짐없이 10년 이상 농업 경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까다로운 조건인데 우리 회원님은 이 부분이 해당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업진흥구역의 농지를 만약에 경매로 싸게 사서 보유하다가 농지이양 은퇴직불 자격이 되면은 만약에 그 팔 수 있다면 그 역시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회원님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북 경주에 있는 건천읍에 있는 이 절대 농지에 입찰을 했는데 사실은 아쉽게 두 명이 응찰을 했는데 그 51%로 낙찰이 되셨습니다. 그 다른 분이 낙찰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이 농지는 입찰하기 전에 제가 가진 어떤 노하우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진 않을 거다.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가격 자체가 싸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사실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간 가격 자체는 보수적으로 썼던 부분이 한 몇백만 원 차이로 사실은 2등이 되셨는데 사실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하고 계속 보유를 해 나가면 아까 농지이양 은퇴직불이라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회원님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 농업진흥구역에 되어 있는 거고 과거 10년 동안 농지는 계속해서 가격은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지금 반듯반듯한 이런 농지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농지라는 거고 실제로 임장이 가서 경작하고 있었지만은 어떤 그 유성 사진을 보더라도 그 경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좋은 상태의 농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를 하나씩 반값으로 매입을 해 나가면은 결국에는 농지 이양 은퇴직불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농지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결국에는 농업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용농 경력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계셔야 이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회원분들께는 무조건 농농 경력을 올해부터 빠짐없이 쌓아가시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또는 자영업자인데 용농 경력을 쌓을 수 있느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용농 경력은 계속해서 쌓아가면 언제든 좋은 기회가 온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수는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좋은 혜택을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은 언젠가는 농지만 보유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영농 경력을 계속 쌓고 있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좋은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